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연일 치솟는 유가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주식을 전부 팔고 현금을 움켜쥐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7조 원이 넘는 돈이 이미 특정 섹터로 대피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상위 1%의 스마트머니는 정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들이 찾아간 방공호가 어디인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 열어보기 무섭지 않으신가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코스피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수조 원이 증발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하나? 현금 들고 버텨야 하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떨며 손절을 고민하는 그 시간, 누군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무려 7조 원이 넘는 돈이 특정 섹터로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전쟁 뉴스가 터지기도 전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베팅을 늘린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동할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돈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 꿈만 파는 스타트업까지 다 오르죠. 하지만 전쟁 같은 극단적 위기가 오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흩어져 있던 돈이 한 곳으로 똘똘 뭉칩니다. 마치 폭격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방공호로 뛰어드는 것처럼요. 저는 이걸 방공호 자본 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올 때 자본이 숨는 방공호. 그 위치만 알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공호가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이 가장 먼저 숨는 곳은 에너지입니다. 왜 하필 에너지일까요?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 여의도에서 마포대교까지 거리의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엄청난 양이 매일 오갑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뽑은 기름이 이 해협을 지나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 이 길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히지 않더라도 위험하다는 인식만으로 보험료와 운송비가 폭등합니다. 결국 기름값이 치솟는 거죠.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란군 수뇌부가 직접 말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요. 지금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주유소에서 리터당 3,000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재앙이지만 석유 파는 회사들한테는 대박입니다. 캐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파는 가격만 2배로 뛰니까요. 똑똑한 돈은 이 구조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공습이 터지기 3개월 전부터 미국 에너지 ETF에 5조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수천 채 값입니다. 우리가 뉴스 보고 놀라기 전에 그들은 이미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공호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뭐가 가장 많이 팔릴까요? 당연히 무기입니다. 방위산업이 두 번째 방공호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번 수혜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요즘 K방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K9자 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으로 사갔습니다. 계약 금액이 수조 원입니다. 왜 폴란드가 멀리 한국에서 무기를 살까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싸면서도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이 흐름이 주식시장에도 나타났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전쟁 뉴스가 터진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방산 ETF를 1,787억 원어치 샀습니다. 다른 주식은 공포에 던지면서 방산만 사들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 ETF가 하루 만에 28.5% 올랐습니다.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였습니다. 증시 전체가 피를 흘리는 날에 혼자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에너지와 방산, 두 개의 방공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대한 돈은 전쟁이 터진 뒤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공습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움직였습니다. 아까 에너지 ETF에 5조 원 넘게 들어갔다고 했죠? 그 돈은 공습 전 3개월 동안 꾸준히 쌓인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몰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석 달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연기금, 해지펀드, 국부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기관 출신 자문력을 두기도 합니다. 각국 외교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흐름을 미리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뉴스가 터진 뒤에 압니다. 허둥지둥 뛰어들면 이미 가격은 올라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됩니다. ETF 자금 흐름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섹터로 돈이 몰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계좌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혹시 이런 것들 아닌가요?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 관련주, 레저 관련주, 아니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소비재 기업들, 또는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전부 평화 의존형 주식입니다. 세상이 평온하고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글로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만 오르는 종목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갑니까? 안 갑니다. 비행기가 예전처럼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중국이 평소처럼 물건을 삽니까? 안 삽니다. 금리가 내려갑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회복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평화 의존형 주식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만약 절반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 의존형 주식을 과감히 줄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여행, 항공, 레저,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입니다. 물론 다 팔라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낮추라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이하로 줄이는 걸 권합니다. 둘째, 에너지 ETF를 담으십시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다면 엑스엘이가 대표적입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글로벌 정유 대장주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셋째, 국내 방산 ETF를 담으십시오. 코덱스 방산 탑10 ETF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있지만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일반형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원화로 거래되니 환율 걱정도 없습니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금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ETF의 30%, 방산 ETF의 30%, 나머지 40%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몰빵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 상황은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평화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산주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레버리지 상품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 ETF가 하루에 28% 올랐다고 했죠? 하지만 반대로 28% 빠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2배입니다. 예상이 맞으면 수익도 2배지만 틀리면 손실도 2배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을 레버리지에 넣지 마십시오. 둘째,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조금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 고점에 물립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답입니다. 한 번에 다 사거나 다 팔지 마십시오. 셋째, 뉴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중동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질 겁니다. 협상 가능성 뉴스가 나오면 방산주가 빠지고 추가 공습 뉴스가 나오면 방산주가 오릅니다. 그때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큰 흐름을 보십시오. 중동 긴장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넷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전쟁이라는 테마가 확실해 보여도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평화협상, 제3국의 개입, 미국 내 정치 상황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손실이 났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은 자본을 증발시키지 않습니다. 자본을 이동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향하는 방공호는 에너지와 방산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그곳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떨 때 그들은 오히려 베팅을 늘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평화 의존형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전쟁 생존 필수재 섹터인 에너지와 방산 ETF를 담는 겁니다. 몰빵 말고 분산 투자, 타이밍 재지 말고 분할 매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현금 5천만 원이 통장에 있다면
막연한 공포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공포가 자본을 녹이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자본을 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다음 뉴스가 터지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